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5천만 댓글러 여러분, 이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싹 다 읽고 대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회사 생활 포기하고 막 던지는 방송, 회사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해도 쭉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KBS가 결국 포기한 기자 김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포기했나요? 9년 만에 포기했어. 9년 만에 포기했어요. 아, 이거 방송 듣고 선배들이 야, 넌 그냥 그거나 해라. 아,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자, 2회 두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규정 기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7년차 기자 오규정입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저는 얼굴은 더 미녀에 방점을 찍었는데 네. 다들 목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따라해서 저희 팀장도 목 기자를 목미 부르셨다. 그래요, 목미 기자. 예, 다음은 요즘 KBS 법조팀의 강한 허리, 하지만 정작 제 허리는 못 챙기고 있는 8년차 기자 홍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허리가 안 좋아요, 선배? 요즘 좀 힘들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장가 가셔야 되는데. 그래, 근데 그 앞에 네. 과자가 있는데 그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아니 어느 저희 분께서, 그 네. 팟캐를 1회를 듣고 청취자께서 네, 청취자께서 아.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네. 그 왜 쿠쿠다스를 저기에 놨는지 궁금하신 분은 1회를 찾아보셔서 일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끝까지 다 들어야 돼. 네. 들으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들으시면은 왜 쿠쿠다스가 들리는구나.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 까먹으세요, 선배. 네. 먹고 열심히. 네. 네. 그 달달해. 편집박에 있는 최강 동안미녀라고 소개를 좀 해달라고. 이 부분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강병수 기자님 자기소개.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3년차 공식 노예, 네. AKA 서초동 요정 요정. 강병수입니다. 옥요정에 묻혔어. 속상해요. 요정 요정보다는 밀고 있었는데. 서초동 요정.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럼 댓글러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꼭 읽어야 한다 싶은 댓글, 꼭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 또 아예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이메일 reply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replyKBS를 검색하셔서 가감없이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쭈쭈 우쭈쭈 칭찬 댓글. 날카로운 회초리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댓글 읽는 기자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 회에 첫 회 올라왔는데 어때,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회사 못 다니겠어. 너무 부끄러워. 어떤 면이 제일 부끄러웠어요? 목미? 어떤 게 제일 부끄러웠어? 웃기잖아. 그 소개하는 부분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은 더 훌륭한 선배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나댄 게 아닌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뻥이요, 뻥이고. 지금 저 눈빛에서 그냥 내가 짱이긴 한데 접고 들어와 준다. 뭐 이런 거죠. 국정농단 주범의 딸의 사촌의 뭐 그런 거였죠. 사람을 이제 그런 거였죠. 네. 강 기자는 뭐 주변에 반응 뭐 있었어요? 저는 제 웃음소리밖에 안 들렸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고 너무 근데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즐겁게. 할 때. 네, 할 때. 일할 때가 같이. 너무 달라요. 일할 때랑 표정이 우리 팀장이 약간 서운해하더라고요. 일할 때 좀 그렇게 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거. 노예긴 한데 뭐 표정까지 뭐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노예로 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표정까지 웃으면서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 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3? 이게 23이라고 된 분 같은데 이분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경제 전문 기자. 이제 경제 전문 기자 오규정 기자가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 경제 전문 기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익명의 엔지니어라는 분께서 더 막말 댓글을 읽어도 되겠다. KBS 그동안 너무 보수적이고 심의에 쪼여 살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라고. 공감되네요. 공감되네요. 맞습니다. 그 직원으로서.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직원들은 또 이런 멘트도 해줬어요. 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 욕설을 욕설을. 댓글에 있는 좀 욕설을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보도국에 계신 선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건 안 되지. 댓글에 대한 왜곡이지. 그렇죠. 그렇죠. 댓글을 저희가 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 고민해봤는데 자제를 안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님이 홍성희 기자님 20% 부족한 강한을 느낌이에요. 결선이 2%인데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영자를 하나. 아니야 20%야. 2%인데. 진짜 네. 아니 20% 목소리는 부족하면은 비슷한가? 완전 전 부족한 딴 거 아닌가? 거보다 이거 청취자 떨어져 나가는 그나마 있지도 않은 청취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MC로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겠는데요. 자 기레기 판별기 첫 번째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지난주에 보도한 기사죠. 단독 기사. 박수! 와우. 단독 저희 선배가 거의 다 하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탄핵 전국 때 청와대 추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누가? 강병수가. 되게 민망하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4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관용 차량 운행 기록을 살펴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 15일과 12월 5일, 12월 9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특히 촛불 집회가 큰 규모로 확산된 날 집중됐습니다. 2016년 11월 15일은 처음으로 집회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던 3차 촛불 집회 사흘 뒤였고 다음 방문 날인 12월 5일 역시 최대 규모인 230만 명이 참가한 6차 집회 이틀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10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국회의 탄핵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기자 같아. 그랬어요? 기자 같아. 좋았어. 자 이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때 네. 3스타였죠? 그렇죠.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령 3스타인데 이 사람이 촛불 집회 때 청와대를 네.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방문인지가 아니, 뭐 일단 보고 싶어 궁금해.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게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라졌다가 그런 독대 받는 거를 예. 없애겠다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게 일상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의심이 가는 거는 이게 2017년 3월에 요번에 문제가 된 계엄령 문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작성이 된 걸로 밝혀졌는데 네. 그거 즈음해서 그 2달 안에 청와대를 4번이나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문을 한 시점에 유난히 소위 말하는 그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을 때 기무사령관이 계속 청와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취재가 가야 되는데 그 들어간 시점과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인 거죠. 여기서 더 취재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지금 2017년 2월 10일에는 네.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9일 대통령이 이후에는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도 가서 만났다. 네. 이게 뭐 가서 만났다는 건 아직까지 확인이 사실 안 된 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들어갔다까지. 들어갔다는 들어갔으면 것까지만 된 거고. 만났겠지 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댓글을 네이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JW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근데 조현천은 계엄 문건 관련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잡아들여 족쳐야지. 대체 왜 안 잡아들이는 거냐? 네. 그러게 왜 지금 어딨나요? 지금 사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다는 것까지만 기자들도 알고 그리고 지금 군검 합동수사단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설득해서 데려오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설득을 해서 데려올 거 아니야.
연락은 하고 있는 거 전화번호는 아닐까요? 알지 않나요? 선택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사실 그 부분에 카톡 있어서도 제가 한번 카톡 안 돼? 그거 한 번만 그것만 확인하면은 바로 기사를 쓸 수 진짜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정말 진짜. 대단독. 아유, 다음 단독을 정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으로라도 달려갈 의지가 있는데 안 보내줘. 우리 없어. 미국 특파원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미국 가고 싶단 말 한 번씩 드러내봐도 되잖아요. 야, 나도 하고 싶어. 나 맨날 서초동에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뉴욕 요정이 되시는 걸로. 자, 그럼 다음. 네, STAV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지나간 일 파지 말고 민생 좀 챙기면 안 될까요? 라는 건데 이게 이런 댓글에 조금 눈이 갔던 게 사실 요런 과거사와 관련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 항상 달리는 뉘앙스의 댓글이에요. 이게 예. 옛날 일 계속 파지 말고 니네 지금 좀 잘해라. 지금도 힘든데 왜 이거는 취재 안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검찰이 미래를 팔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팔 수는 없잖아. 정말 그거는 톰 크루즈. 미래에 벌어질 범죄를 미리 그 영화 수사만 뭐지? 놔도 마이너리티 하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맞아요. 정말 진짜 딱 그쵸. 맞는 미래를 말이에요.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 검사가 그런 얘기 한번 했나 봐. 뭔가 검사랑 술 먹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아니야? 본인이 생각했는 저의 멘트야? 고민. 네. 아, 좋았어. 자, 다음은 다음 댓글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오규정 기자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클라라님께서 이때 언론들은 다 잠을 잤지.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지. 양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언론 기레기. 자, 이거 할 때가 2016년 16년 11월. 강병수 기자 그때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잠잤어요? 잤어?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되게 마음 아팠던 기사예요. 이게 잠을 잤다는 게 꼭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보고도 본 깨어 거를 있었다. 예. 제대로 안 쓰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잠잔거나 매함 가지잖아요. 오. 그래서 좀 저는 뭐지? 뭐 밖에 무슨 팬이 있나?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네, 평소 관람객분들께서 서소동 요정 팬이 서소영 있나 봐요. 요정의 멘트에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네. 이게 저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정말 그 촛불 집회가 일어난 1차부터 거의 끝까지 다 나갔었거든요, 현장에. 맞아요. 그때 예.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걸 느낀 그 순간순간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게 네, 좀 저한테는 약간 말하기 꺼려지는 댓글이면서도 꼭 한 번은 좀 읽고 갔어야 되는 댓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거는 뭐 알리거나 취재하거나 보도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를 해주면 꼭 끝에 한마디는 꼭 이 말을 넣어달라라고 하면서 공영방송이 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거칠게 해주셨지만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그거 인터뷰 나갔어요, 방송에? 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병수 동기들이 다 이제 막 내고 하니까 현장에서 주로 인터뷰 따고 취재를 했고 그거를 안에서 그 선배 기자들이 인터뷰 내용 들어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선배들이 썼어요. 그때 유정 기자가 제가, 일진이었죠. 네. 사건팀 일진이었고 이들이 말진이었고. 말진이었고. 그쵸. 오규정 근데 기자가 탄압을 했구나 그러면. 쓰레기네. 갑자기 쓰레기 소설이 들었어. 너 놓고 있다가 어디네 왜 강병수 이렇게 해놓은 거 왜 잘랐어요? 아니 왜안 근데 안 내보냈어요? 그때는 그 인터뷰 일을 뭐 몇 살 누구로 선택하느냐 성별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선택할 때 엄청 맞아요. 꼼꼼하게 했고 그걸 많이 걸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현장에 만약에 촛불이 9, 태극기가 1이라고 한다면 9의 목소리를 뉴스에도 9만큼 반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 뉴스에 내다 보면 5대 5대 5로 5가 바뀌는 되지. 거예요. 1인 사람한테 5를 따오고 9인 사람한테 5를 따와버리면 그거 자체가 약간 조작이고 왜곡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태극기 집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 인터뷰하면 되는데 데스크에서는 굳이 이제 똑같이 그쵸. 50대로 똑같이 40대로 그렇죠. 양 굳이 진영을 그러면 나이를 젊은 맞춰라.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지. 아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게까지 했어요. 네. 오, 난 그건 몰랐네. 네. 왜냐면은 아니, 이게 나이 많은 그 일부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자꾸 공격이 프레임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프레임이 네. 오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나이까지 양 진영에 맞춰라고 했었죠. 네. 와, 그러니까 이른바 기계적 중립. 그쵸. 그렇죠. 그 적나라하게 드러냈었는데 사실 뭐 저는 요거를 한 4차, 5차까지 정도 하다가 특검으로 그때 좀 파견을 가서 맞아요. 뒷부분 못 갔고 제 동기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좀 그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속으로 약간. 자, 우리
3초간 반성의 시간을 좀 가십시다. 이제 잘하면 되지 뭐. 그럼요. 이제 잘하면 되지. 네. 야, 잘합시다. 아 이거 말해도 되죠?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고른 댓글이에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네, 이런 거 한번 왜 이래? 오, 감동.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지금 멘트가 좋았어요. 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달린 댓글도 있는데 홍성희 기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엠팍에서 배수 BSU란 BSU. BSU. 다시 할게요. 저도. 다시 그냥 해. 왜냐면 자기는 잘못하는 기자가 아닌 거야. 아니 아니라 보니까 다들 다시 하네. 비판의 식도 많고. 다들 다시 해 보니까. 자. 네, 엠팍의 BESU님이 전원 미국에서 안 들어오는데 뭘 어쩌자는 거지라고 하셨고. 오, 이 사람 알고 있네. 나 네, 몰랐는데. 루리웹에서는 수인번호 501님이 들어와서 진실을 밝힌다더니 아예 숨었나 보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밑에 대댓글로 대동광님께서 뒤지게 생겼는데 오겠냐? 아 우리의 열혈 팬 대동강님. 대동광님. 제동강님. 청취자분들이 이거 그 관용차 운행 기록 어떻게 강병수 씨가 입수한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면은 이게 후속 취재가 제가 직접 데리고 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또 나오나 보네요. 근데. 뭔가 계속 요거를 들고 할 때 노력은 좀 해보고 있어요. 더. 보안. 혹시 타사 기자가 이걸 들을까봐. 사실 그 검찰 기자들이 제일 흔히 쓰는 얘기가 이거 보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보안이다. 소위 뭐 이렇게 어디 알려줘 저희끼리, 우리끼리만 저희끼리도. 이거 보안인데. 어. 다음에 하여튼 다 털고 나면 네. 털고 나면은 그 네. 어떻게 이렇게 취재하게 되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기사 댓글도 시원하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저 까마귀 소리 아 이거 마지막에 그 유정 선배 약간 메아리 같은 거 너무 웃겨. 진짜. 그걸 입으로 직접 한 거예요? 이게 아 역시 에코를 목소리 본인이 미녀가. 넣으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오대성 기자, 경제부 오대성 기사의 기사죠. 집값 상승률 1위인 분당, 투기 지역은 제외. 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대성 기자는 여기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제부이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오기정 기자께서 네, 자, 대독을 하도록 대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4개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 분당은 정작 투기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심의 시점 때문입니다. 투기 지역은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이 돼야 하는데 분당의 경우 줄곧 오르다가 지난달엔 상승률이 주춤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겁니다. 심의 직전에 집값이 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수요가 급격히 확산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심의를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이 이미 급등한 뒤에야 규제에 나서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요건이 되면 투기 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오대성 기자를 대신해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좋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여기 없는 기자분의 리포트를 다뤘는데 근데 이거 되게 핫했어요. 이거 난리였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또 코너가 있죠. 와우. 이름하여 병수가 간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기자분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 맞습니다. 뭐 모시면 좋지만 못 오실 경우에는 우리 공식 노예 그렇죠. 신세계 그렇죠. 너 하나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그렇죠. 예, 강병수 기자가 대신 가서 대신 따져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떼어질 테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자, 이 들으시는 기자들 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강병수 기자가 그러면 직접 오대성 기사를 만났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딱 오대성 기자랑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동기면 좀 봐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얄짤이란 말 써서. 얄짤 없지. 얄짤 없습니다 진짜. 진짜. 자, 그러면 강병수 기자가 오대성 네. 기자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병수가 간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 BJ도 아니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가는 건가요? 양승동 사장님 빨리 제 후배들 좀 뽑아주세요. 목소리가 좀 작은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정식 스튜디오 같은 이거 좀 있으면 이거 대박 터지면은 또 유튜브에서 내식 그 스튜디오에서 하더만. 너는 아직 안 돼. 오대성 기자예요? 나 스튜디오인 줄 알았지. 지금 야. 팀을 하고 있어. 너는 아직 안 돼. 여기 정식 게스트만 거기 올 수 있는 거야. 너무 열악하다고? 여기 다 녹음되고 있다 지금.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어. 너한테 오늘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어. 물어봐. 이게 이제 우리 컨셉을 알잖아. 아 몰라 안 들어. 좀 들어. 관심 없어. 우리 뉴스도 안 보는데 무슨 팟캐스트까지 들으래. 그건 난 보도국장에 따로 소환할 거야. 아 이제 이제부터 그리고 존댓말 써야 돼.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오대성 기자님 존댓말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 거야. 해볼 겁니다. 평소에 댓글은 많이 읽으시나요? 사실 제 기사가 나가고 나면은 다 살펴봐요.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메인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호감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호감 순으로 상위에 있는 건 꼭 보게 되고 근데 사실 또 이제 메인으로 안 올라가면 댓글이 거의 안 달리잖아요. 그럴 때도 뭐 한 3-4개씩 달리는 것도 한 번씩 보고 봐서 좀 합리적인 비판이다 싶으면은 조금 끄덕거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댓글 달아놓으면 그냥 속으로 욕하고 말고 그런 것 같아요. 너 봤지 이래. 되게 준비하는 듯이 잘한다. 존댓말 안 그러니까 하면서 좀 예의서 왔죠. 자기는 반말해. 방송쟁이야? 네, 방송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 리포트하고 이 분당이 투기 지역 제외된 거는 댓글 봤어요? 봤죠. 우리 같이 읽는 시간을 갖고서는 이 댓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같이 봐. 하고 싶어서. 김태년 때문에 안 묶었다는 거 다 아는데 기사는 어이없네? 김태는 집이 분당에 있어요? 김태년이 누구예요? 정책위 의장. 김태년이 일단 누군지 좀. 네. 그럼 김현미 집은 분당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제 기사에도 조금 달려있긴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분당 사니까 제외된 거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 코너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속으로 정말 그런가? 팩트 확인은 안 해보고 근데 이제 오늘 이거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김현미 장관의 집은 분당에 없습니다. 오. 예, 팩트를 확인해 드리자면 이게 18년 3월 관보를 보면요, 이제 그 장관이랑 그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게 나오는데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어떤 하이파크 시티 일산 아이파크 1단지 뭐 이런 데 살아요. 그래서 여기 값이 5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살고요. 그리고 분당에 집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안 살아요. 김현미 장관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죠. 이 코너를 위해서. 바쁜 와중에. 되게 기자 같았어. 네. 기자니까. 하여튼 저도 그래서 이 댓글엔 좀 팩트 확인을 해주자면은 국토부 장관은 분당에 안 산다. 국토부 장관이 분당에 살아서 투기 지역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뭐 거짓 뉴스인 거죠.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럼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LH 임직원들 집이 다 분당에 있지 않냐? 일단 이 LH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아서 빠진 거 아니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단정은 못 짓겠지만 왜냐하면 LH 관계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거에 끼지 않기 때문에 LH는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회사지 이런 걸 지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댓글도 조금 약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부 오래 남아있으려고 진짜 엄청 노력하는 별짓을 다 하네요. 사회부장님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경제부가 맞다고. 계속 자꾸 카톡 보고 계시더라고요. 데려다 사회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 전임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기자에게 보내는 네. 그 질문들이 많아요. 보니까 세임님이 보내준 거예요. 기자님 분당 사세요? 아니 저는 분당에 살지 않죠.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어요. 네.
오대성 기자는 그 양평역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많이 외로운 기자입니다. 이 테이크님이 해. 이거 그대로 읽어줄게. 네. 기자 개놈이 폭등한 강남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다물고 얼마 오르지도 않는 애꿎은 분당 가지고 지랄이야. 분당 사는 사람인가. 이런 개놈 기자 너 길 조심해 다녀라. 네가 조심해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또 이제 또 이성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8월 달에 파리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 이미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강동, 강남 4구로 묶이는 곳들 거기는 이미 다 송파까지 거기는 이미 다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이미 투기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할 때도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강남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너 길 조심해 다니라 하는데 오대성 기자가 평소에 길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요. 네, 항상 조심해야 다니죠. 이 생명 연장의 꿈이 굉장히 큰 기자이기 때문에 그건 잘 챙기죠. 뭐 거기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먹고 아르기닌도 먹어요. 아르기닌을 왜 먹어요? 쓸 데는 없지만. 아르기닌을 왜 먹어? 아 그냥요.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래요. 지금 혈류 개선에. 아니 내 돈 벌어서 내가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직구해서 사 먹겠다는. 네. 그다음 댓글. 네, 그다음 댓글 카사님이 해준 거야. 심의 시점 때문이잖아. 기레기는 취재 좀 제대로 하고 쓰자라고 해도 니들 의도가 문재인 정부 왜곡이니 별 소용 없으려나? 맞아요. 근데 이 댓글이 맞아요. 핵심이에요. 심의 시점 때문이에요. 네. 저는 기사에서 심의 시점 때문에 분당이 빠졌다라고 썼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를 좀 더 자주 열어서 분당처럼 누적 상승으로는 분명히 1인도에도 불구하고 투기 지역에서 빠지는 경우를 빼야 되고 제때제때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억제를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될 때는 또 제한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대성 기자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지금까지 오대성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거 다 나가요, 근데? 이거 다 나갈 거야. 아니 이거 어차피 근데 나중에 편집이잖아. 오기나 PD님이 편집을 알아서 잘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생생한 인터뷰. 좋았습니다. 근데 오두성 기자 굉장히 뭐랄까 스터디를 많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진짜로. 김태년을 모르는 건 좀 충격인데.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당장 이름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평수화 간다를 처음 해봤는데 네. 어떻게 소감이 좀 어땠어요? 해보니까. 일단은 대신 가서 따져준다는 취지에 제가 충실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저도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잘 모르는 말 그대로 재출입처가 아닌 곳은 문외한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진짜 막 기자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따지기보다는 배우고 왔네요. 설명을 듣고 왔다. 홀리는. 이러면서 잘한다 너.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기자를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거는 REDF 땡땡땡님이 어제 아는 분당 중개업자분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현재 분당은 개집도 팔린다라고. 그 정도로 집이 개집이 저희 집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거라면 슬프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부동산에 문외한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니까 부동산으로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지 않을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가 그냥 집 사주면 그냥 당연히 오르고 그냥 그 집을 가지고 나중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요즘엔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월급을 가지고 일단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지금에는. 그렇죠. 사실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또 금리가 싸니까. 맞아요.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투자처를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KBS 기사의 댓글러들이 달아주신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어떠셨는지 강명수 기자부터 이번엔 총 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해봐라. 저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을 보고 그때부터 댓글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잘 안 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는데 사실 제 기사에 있는 댓글들은 다 1차원적인 욕이 다거든요. 다 걸리지 못하는. 기자에 대한 욕 아니면 기자에 대한 욕도 조금 있고 기자에 대한 욕, 뭐 KBS에 대한 욕, 그다음에 뭐
감옥에 계신 그분들에 대한 욕, 뭐 할 때는 이렇게 1차원적인 욕이 닿아서 욕이 대부분,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여기 오대성 기자한테 달린 댓글들은 재밌는 게 꽤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좋았습니다. 그 저도 이거 보고 댓글 보고 조사해봤는데 김태년 그 정책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휘 분당이 맞아요. 수정부예요, 수정부. 수정부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셨네요. 홍선 기자는 어떠세요? 저 오늘 보면서 꼭 경제부로 가야겠다. 더 이상 검찰에서는 내 삶의 미래가 없다. 거기는 원래 없었어. 경제부도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훨씬 더 이렇게 생산적인 댓글과 생산적인 지식을 오고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검찰처럼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진영 논리 속에서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벗어나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많이 쌓였어. 네. 보니까 누구 들으라고 자꾸 정보도 없고. 그렇구나. 경제공부 미리 잘 해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댓글 읽는 기자들이 아차하고 못 읽을지도 모르는 댓글, 기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 또 이곳 스튜디오에 직접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이메일 reply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replyKBS라고 검색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속 시원한 댓글과 더욱 흥미로운 취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본격 KBS 소통 프로젝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야, 빨리 먹고 해. 먹고 해. 빨리 뜯어 먹어 빨리. 먹고 해. 또 만나요.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또 만나요. 꼭.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급해? 또 만나요. 꼭. 아,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거예요? 또 만나요. 꼭.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야근이지 오늘. 야근이에요. 같이 맥주 한잔 합시다. 맥주. 좋습니다. 맥주. 오케이.